미국의 물가 폭탄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제 결론적인 정답이 나온 거죠. 네, 금리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더 올릴까?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 컨센서스는 6.2%입니다. 6.2%로 예상을 했었는데 컨센서스가 0.2가 지금 더 오버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상치는 부합이 되지 못하고 예상치를 초과됐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근원 물가가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큰 난방비라든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5%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난방비. 계절적인 요인들이 크다는 부분. 1월 달이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다?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뜨겁다는 겁니다. 굉장히 뜨겁다. 자, 난방비라는 것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용 시장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 그래서 이것들이 CPI라든가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기에는 당장에 효과는 없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고용 시장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이것은 금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제로금리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왜 연준이 모를까요? 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을 고집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네, 연준이라는 사기업 뒤에는 투기자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투기자본들이 자산 매입 세팅이 끝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계절적인 요인들 어떤 것이 있나? 미국은요 지금 영하 77도입니다. 1월달 2월 5일날 기사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빙하기 시대라고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 중에 빙하기가 있다. 지구는 이제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은 영하 77도, 학교 지금 공립학교 문 닫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무슨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환경 단체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고 어떤 근거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 흑점 활동이죠. 네, 태양이 뜨거워지냐 아니면 태양이 차가워지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결정되는 거지 무슨 비닐하우스 쳐놓고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영하 53도죠. 네, 중국 관측 사상 최저 기온입니다. 자, 중국이 53도고 미국은 마이너스 77도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공공요금 올라버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계절적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날이 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방비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가스를 이렇게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계절적 요인들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고용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케인즈가 말했죠. 네,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소비가 좋아지죠. 소비가 좋아졌다.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두 가지,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소비가 또 증대가 되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들이 무엇으로 작용이 됩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네, 이게 바로 승수이론, 케인즈가 말하는 승수이론, 가속도 이론입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소득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소득이 높아지면 또 소비도 높아지겠죠. 소비를 또 더 많이 하겠죠. 또 물가 상승이 된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의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문제라는 것이고 저는 이게 한국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리쇼어링,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열풍에 미국 일자리가 35만 개가 증가됐죠. 근데 한국이 기여도 1위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공장과 일자리, 그다음에 뭐 여기 따라가는 뭐 지사들이 많습니다. 미국 지사 무슨 지사들이 많죠. 이것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미국에다 일자리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한국 일자리 3만 5천 개를 미국에 1년 동안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는 이거를 부추기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고용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미국에는 고용시장이 남아돕니다. 일자리가 남아돌아요. 어떻게 미국의 지금 물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국은 물가는 계속 안정화되고 있다. 이것들은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주요인은 한국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치 웃돈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에 물가를 올려주는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금리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이게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주범이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 이창용은 이것만 보고 금리 결정을 하죠. 대한민국의 특수성 그리고 고용시장을 전혀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금리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좀 보자.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를 냉철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게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물가 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출 물가가 있고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3개월째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지금 이 3%가 내려갔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19개월이죠. 19개월 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0으로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당시보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미국은 너무나 상황이 좋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시장이 너무 좋고 그거를 한국이 다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수출, 수입, 물가가 다 떨어지고 있다. 뭐 환율이란 부분에서도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금리를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 펀더멘탈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또다시 미국을 보고 금리를 올려버린다 하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걱정을 해야 되는 우리가 비운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라든가 예금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계속 안정이 되고 있고 수출 수입 물가도 마찬가지고 2%까지는 정기예금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6%선 대출금리도 이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올라가기는 힘들다.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상황이다. 경제적 상황이고 펀더멘탈의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 미국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은 거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국의 정부가 이렇게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고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런 소리를 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은 이거 경질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은 전부 다 물갈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가 다 있다. 우리 국민이 먼저 살아야 된다.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자국민들의 국민이 먼저 살아야지 왜 미국의 눈치를 보냐. 왜 미국의 금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냐. 투기꾼들이 뒤에 있는 연준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특히 한국은행에 제발 애국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